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일반적 지휘권이지 검사의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수사, 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하고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배경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련해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과정은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위장 탈당만은 위법이고 위헌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건 조정위에 정족수 맞추려고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여야 3대3 만든 것. 이게 여야 3대3이 아니라 사실상 4대2였다라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한 겁니다.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사위, 본회의 가결 선포에는 유효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법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얘기했듯이 음주운전 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됐던 부분,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위장 탈당,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위장 전입이라든지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지켜서 제정되고 그리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법당 약속 누가 했어요? 어디가 법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복당을 하십니까? 해야죠. 저가 탈당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뭐 검찰개혁, 검찰권, 검찰 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정서적으로나 당 입장에서나 도덕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당이 불러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복당하겠다는 게 민영배 의원의 입장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최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민영배 의원의 저 탈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다 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헌법재판소 물론 5대4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자,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바로 위장 탈당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던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 검수한 박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검수한 박이 있는 거면 그게 없었다면 검수한 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꼭 위장 탈당이 있었기 때문에 검수한 박법이라는 건 무효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거를 이제 앞뒤 안 맞는 결정이라고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네. 물론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민선 재판관이 이제 저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원래는 4대4였는데 이민선 재판관이 이쪽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걸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상당수의 저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무효가 된다. 이게 일관성도 있고 상식적으로도 맞는데 그런 것과는 맞지 않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인 거는 맞는 거죠. 네. 그 헌재가 이제 논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선미 재판관이 아예 다른 4명의 재판관처럼 청구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사위 안건 조정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게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큼은 아니다. 이제 이런 다소는 모순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제가 이제 국회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안건조정위가 중요했지만 안건조정위가 법사위의 단은 아니거든요. 소위도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법이 통과될 때 안건조정위에서는 뭐 7분 만에, 17분 만에 그렇게 다소는 졸속으로 또 더군다나 꼼수설탕까지 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법사위 소위나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토론하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도 올라가 수정안도 토론하고 표결을 했어요.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이게 신호 위반하고 과속은 했지만 그거 가지고 면허를 취소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정도의 결정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가 됐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 회복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어제 5대4의 결정이 나왔는데 성향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졌다.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보수, 진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죠. 이선의 보수, 이석태 진보, 유남석 진보, 이은혜 중도, 이종석 보수, 이영진 중도,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2에 보수 2, 그리고 진보 5. 결국 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졌다. 만약에 재판관들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었다면 이 결정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유연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상급 법원인데 그럼요. 네. 이게 임명 절차나 임명 과정을 보면 사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 임명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임기가 이제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윤석열 정부 때 또 새로운 자리를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이면 헌법재판관이 그런 중요한 상급 법원으로서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는 이념적인 자기 어떤 평양성에 맞게 어떤 법원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일단 과반이 넘는 지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9명인데 5대4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6대3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진보가 사실 과반이 넘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대4로 사실은 기각이 된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이라고 하는 특히 이 민영배 위원회 탈당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인용했던 데는 또 5대4로 거꾸로 또 이 손을 들어줬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검수완박법이 민주당이 말할 때는 검찰개혁이 어떻고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주 편향적으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과반에는 못 미쳤지만 상당수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도 저희 당으로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기각됐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존중은 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미 지금 한 장관 얘기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허점을 좀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뭐 개정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아마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헌재의 결정을 좀 기다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헌재 결정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논리 일관해가지고 네. 그냥 절차하자도 없고 그냥 무효도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거를 사실 왜 이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은 특히나 이제 정치와 법의 결합이 돼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판단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파고들 수 있는 건 절차의 하자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이게 파고 들어가지고 절차의 하자를 잡으면 그때서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선 재판관은 그 절차 하자를 인정했는데 결국은 법안 무효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판결 안에서 논리 모순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절차에서 뭐 하자 치유가 된 것처럼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사실 법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독수독과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나무에서는 독 열매만 열려요. 그리고 중요한 절차일수록 앞에 하자가 있으면 뒤에서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도 앞에 하자가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선 재판관은 법에 있는 해석을 통해서 절차를 봤을 때는 본인도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는 아니다. 이건 근데 정치적 판단이 고려가 돼요. 왜냐하면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무효를 할지 말지는 사실 주관적으로 기준이 있지 법에 어느 정도 수준 하자가 있다. 뭐 이렇게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 영역에서 이걸 보완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결국은 뭐 존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처벌도 안 하고 면허 취소도 안 한다. 이런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걸린 사람은 이거 나 처벌 안 되고 면허 취소 안 되니까 그럼 또 음주운전해도 상관없겠네라는 게 인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규범력이 작동을 안 하면은 국회에서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 가지고 토론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건데 이제는 토론이나 이런 국회의사당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다수당은 그냥 당론만 결정한 버튼만 눌러버린 끝이거든요. 이런 거를 헌재가 지금 막지 못했고 규범력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조각배에서 누군가가 그냥 대책 없이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다. 시행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되는 굉장히 좀 뻔뻔한 태도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짚은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이 법에 대해서 폐기하거나 뭐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너무 과도하게 공격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판정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헌법의 권한인데 그것이 입법부에 의해 제한된다라고 제소를 했던 건데 그것이 깨진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만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벌써 이전에도 4차례 정도 비슷한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위장 탈당 이 이야기가 그전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위성정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적법한 어떤 절차는 거쳤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어쨌건 의원이 비례대표가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30몇 명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내용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그것을 다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민영배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만약에 허용했다고 하면 그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는 그 절차를 다 거친 그 법안을 무효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판결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정당이 우리가 이제 흔히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위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탈당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위성이 아니고 위장 탈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꼼수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저희가 좀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가 97년 노동법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2009년에 미디어법 날치기, 그리고 2011년에 방위사업법 날치기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판결을 했습니다. 절차상 헌법 위반이고 문제는 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이번도 이제 그 논리 연장선에 있는데 헌재가 왜 이렇게 결정을 하냐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전제 위에서 헌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 그 소관 사항이거나 국회의 재량 사항인 것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거기까지 헌재가 들어가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재가 판단한 것은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헌법재판소도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권지웅 대변인의 말씀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헌재가 입법 문제를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의 과반이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로 위헌으로 보고 있다.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이다.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바란다. 국회가 추후에 나중에라도 뭔가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때 그때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회가 합리적 다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오면 검수완박법의 잔해를 없애야 한다. 위헌적 절차가 낳은 흉한 법은 사라지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스크래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법안도 문제가 적지는 않다라는 걸 이번 헌재에서 판단이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 판단이 내려진 어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자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해서 꼼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수완박법 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에 넣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했던 겁니다. 당시 영상들 잠깐 보겠습니다. 왜 회의가 열려집니까? 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 지금 하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윤미향 의원님들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갖고 이거 한다는 거지. 제 이름이 기명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여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법안이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꼼수를 들여가면서 꼼수까지 펼쳐가면서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박원숙 의원이 헌재가 그동안에 노동법이나 미디어법이나 이런 논란이 됐던 일단 그 다수의 폭력으로 일방 처리됐던 법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부의 자율적 결정 과정을 일단 존중한다. 이런 맥락이 있다 합니다만 그게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동법이나 미디어법 관련했을 때 그렇게 다수당의 폭력적인 행태로 이게 강행 통과를 했을 때 한 번 제동을 걸어줘야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찬가지나.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인 검수완박법에서 어제 헌재에서 야 하자나 있는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곡관리법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양곡관리법 다음에 또 간호사법도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는 의석만 믿고 야당의 존재, 그다음 국회라고 하는 타협의 정신, 공존의 정신은 사라진 채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가 난장판으로 양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의
그 고충은 이해하겠으나 네. 언젠가는 그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입법부의 자율적 활동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지어줘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양국관리법이 똑같은 수법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양국관리법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가져야 될 심각한 해악이라든지 결국은 농민을 돕는다고 하지만 농민에게 사실상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채로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헌재가 한 번 정도는 고리를 끊어줬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미 검수왕박법이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저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시죠. 양곡관리법. 민주당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밀어붙였다.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생색만 내려는 것. 진정성 없이 표를 받기 위해서 생색만 내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해버렸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농민을 위해 이 법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생색내면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씌울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검수완박법, 그리고 이번에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사법,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노랑봉투법 등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아무튼 걱정이 크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있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사실 여당이 반대하면 입법부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이제 대통령이 보기에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부권이 행사한다고 해서 뭐 입법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입법부로 와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된다면 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각 당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어서 이런 조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양국관리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걸 한쪽은 일방 처리를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내용인가 싶어요. 지금도 정부가 쌀 생산량이 일정 부분 초과되거나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줍니다. 지금도. 근데 이걸 아예 의무화하자 기준을 정해서. 근데 이걸 의무화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의무화하더라도 그 의무화의 기준을 조금 더 높이거나 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는지. 근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한쪽은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이렇게 그냥 강대강으로 마주 달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났는데요. 사실 충분히 정책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법안조차도 지금 여야 간에 아무런 어떤 이 대화나 소통의 여지가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게 대화, 토론 이런 거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결국 법안이라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 셈법만 가지고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던 거잖아요. 독도 수호의 날 뭐 이런 지금 입법하겠다 그러는데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아무 논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화, 토론을 위해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결국은 입법 놀이터밖에 안 돼요. 국회가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법안 내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다면은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하는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